자, 교과서 476페이지입니다. 476페이지. 우리가 지적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지목입니다. 지목. 두 번째 중요한 게 축척 변경이에요. 이 축척 변경이 시험에 안 나오는 경우는 없고, 이거는 시험에 낼 게 너무 많아요. 낼 게. 그러면 이제 출발을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축척 변경이죠. 그죠? 자,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다.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게 무슨 변경이다? 축척 변경. 가장 쉽게 어떤 토지, 이 지역의 도민의 축척을 1200분의 1로서 이걸 500분의 1로 바꿔줄 수 있냐냐 이 소리거든. 바꿔줄 수 뭐다? 있다. 자, 해봅시다. 12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 그래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오늘날에는 땅값이 아주 비싸거든. 그러니까 도민의 축척도 정밀한 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500분의 1의 도민의 축척을 사용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민의 축척은 7개거든. 자, 시작.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그러면 이왕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꿀 때 대충 정밀한 걸로 바꾼다. 제일 정밀한 걸로 바꾼다. 제일. 그래서 몇 분의 몇이다? 500분의 1. 그럼 이제 역으로 공부해 볼게요. 모든 토지는 대당과 도면을 가지고 있답다. 있지. 그러나 경계점 자배등록부는 우리나라 특수지역에만 있거든. 그게 약 20%는 중요한 겁니다. 수시로 변하는 거니까 약 20%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20%의 토지를 그냥 외우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에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한다. 오더와이더 오. 여기서는 요까지 외워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은 시작. 지적 확정 청량. 그럼 출제인이 말할 때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이래도 되고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하는 지역 이래도 되고. 됐죠? 이제 두 번째는 무슨 지역이다? 축척 변경. 되죠? 그러면 축척 변경을 하면은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를 한다, 한다. 그럼 답이 바로 나옵니다.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청량 방법이 시작. 경위의 청량. 이러면 그러면 축척 변경하면 경위의 청량을 사용한다. 이렇게 연결이 계속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잠깐만. 이 축척 변경은 정합니다.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가 키가 있잖아요. 축척 변경 위원회입니다.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성인입니다. 성인. 그럼 이 거꾸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적에 관한 사무는 지적소관청이 보고 지적소관청의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계가 있답다. 있지. 자,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공부 반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공부할 때는 이제 이래 공부를 하세요. 우리 공시법 시간에 위원회는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하나가 축척변경위원회입니다. 하나가 지방지적위원회입니다. 하나가 중앙지적위원회입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큰 틀은 똑같습니다. 그 똑같다라는 말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이 5명에서 10명 이하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전부 다 5명에서 몇 명 이하다? 1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답은 똑같다니까. 위원회는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또 그럼 저 지우겠어요? 그냥 지우겠어요? 자, 지우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있잖아요. 개수가 몇 개입니까? 3개. 그럼 3개이라면 우리 시험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 항상 요 3명 중에 1명이 답입니다. 그러면 요게 뭐가 있다? 중앙. 그러면 국장이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서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지방. 여기 뭐다? 시도. 그러면 시도 이러면 시군구도 지방이지, 시군구도.
맞죠? 네. 그러나 시도에는 지방지력위원회가 있지만 시군구에는 지방지력위원회가 있다 없다 이래 됩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얘기하는 방법은 개수가 몇 개? 3개. 개수가 몇 개? 3개. 그럼 한 개씩 한다 이 말은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래 바로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맞다. 맞지? 되죠? 그러면 요 축척변경위원회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배우러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는데 이 축척 변경의 절차거든. 시험에 내기가 너무 쉬워. 자, 그럼 제가 적어놓고 공부해 볼게요. 처음에 있잖아요.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이 떨어지면은 시행 공고입니다. 20일 이상을 해.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표지를 설치를 해. 요거는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하면 면적의 정감이 있으니까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면적의 정감이 있으니까 청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금 산정을 합니다. 요 청산금 산정이 일어날 때 조사는 지적소관청에서 하고 심의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럼 청산금이 산정이 되었다면 청산금 공고를 합니다. 15일입니다. 납부 고지 수령 통지를 합니다. 20일입니다. 이래래래. 그 다음에 이제 이의신청이 있어요. 1월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지적소관청에다가 합니다. 심의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에다가 해. 그 다음에 납부가 있거든. 6월입니다. 6월. 지급이 있거든. 6월입니다. 6월. 그러면 납부 지급이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를 하고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고 등기 촉탁을 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면은 끝이 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날짜가 너무 많아요. 날짜가. 그럼 이거 전부 다 외우면 되는 거예요. 외우는데 자 출발을 아니 날짜가 몇 개 안 되는데 몇 개? 나중에 지금은 날짜에 집중하지 마세요. 흐름을 딱 파악하고 그러면 날짜는 나중에 9월 달에 돼서 암기를 하면 됩니다. 지금 암기해봤자 10월 31일까지 안 가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막판에 우리 막말로 말하면 발등에 불 떨어지면 에워진다 안 에워진다? 에워지고 발등에 불 떨어지면 에워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딱 갈 때 요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제가 일단 용어 정의를 해볼게요. 이 축척 변경의 절차에서 있잖아요. 지적소관청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심의의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결만 머릿속에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럼 평택시장이 지적소관청이잖아요. 오케이? 네. 그럼 평택시장은 의결기관입니까? 집행기관입니까? 집회. 그러면 이 축척 변경의 절차에서 의결자가 나오면, 심의 의결자가 나오면 전부 다 축척 변경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축척 변경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결정된 대로 집행은 지적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 의결 딱 넣으면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다. 축척변경위원회가 하는 거다. 축척변경위원회. 그러면 이 축척변경위원회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자 정리합니다.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꾸죠. 그러면 도면을 청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면 여러분들 청량하면 난리 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청량만 안 하면 얼굴을 붉힐 리가 없어요.
근데 청량을 하면 면적의 정감이 있거든. 그 말은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났다는 말은 옆집의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말이라. 오케이? 대금 난리 난다, 난리 안 난다, 난리. 그래서 난리 난다는 말은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긴다. 요때는 지력소관청이 뒤로 싹 빠집니다. 지력소관청이 뒤로 딱 싹 빠지고 모든 거는 축척변경위원회 너희들이 결정 다 해놔라. 그러면 지력소관청이 우리는 집행만 할게 이런 말. 그러면 여기서 모든 축척변경의 절차에서 모든 결정권은 축척변경위원회가 가져. 자, 근데 이게 쉬운 거에 들어갑니다. 이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5인에서 10명이에요. 이해했죠? 네, 킵니다. 5명에서 10명인데 이 중에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오케이? 네. 그러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소리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했다는 것과 유사하다, 유사하지 않다, 유사. 오케이. 다시.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자, 좋다. 그럼 책으로 다시 갈게요. 자, 교과서. 여러분들 어디를 가시느냐면 478페이지를 가세요. 478페이지에 자, 거기에 갈로 열고 3번에 축척변경위원회 나오죠. 기억을 봅니다. 기억.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5명에서 10명이야. 그 중에 토지 소유자를 몇 분에 매출한다? 2분의 1. 그런데 그 지역에 저 둘째 줄 끝에 굳대줄 때 토지 소유자가 줄 것입니다. 5명이야. 일대는 옆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찾았습니까? 자, 전원에다가 줄을 꺼보세요. 그러면 요리로 다시 와보세요.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5인에서 10인 이내 오더와이더 O. 그럼 작년의 시험 문제. 5인에서 15인 이내 하면 O덱스다 X. 이게 틀린 겁니다. 작년의 시험 문제입니다. 5인에서 몇 명? 10명.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지적법 시간에 위원회는 3개가 있는데 셋 다 인원은 5인에서 몇 인? 10인. 이게 통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5인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됐죠? 자, 그 중에 2분의 1 이상은 토지 소유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축척변경위원회 5인명에서 10명 중에 과반수 이상은 소유자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소리는 주민이 동의했다는 소리와 유사합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습니다. 맞다. 맞지. 그럼 요거는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되거든. 여기서 2개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2개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까지는 됐어요. 그 다음에 회의는 1개만 딱 외우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회의를 할 때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오더와이더 O. 과반수 이상 출석하면 회의 진행한다. 오더와이더 O.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의결한다. 오더와이더 O. 이런 거는 상식으로 풀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거는 과반수만 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런데 회의를 할 때 소집 일자를 알려줘야 되거든. 그 날짜는 이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며칠 전까지 알린다. 5일 되죠. 5일 전까지 회의 소집을 알린다. 그거는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책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위로 가볼게요. 479페이지 제일 위로 가볼게요. 가면은 동그라미 이번에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1회가 A, B, C, D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거는 축척변경의 업무라 업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외워야 돼요. 나중에 업무를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요거 하나만 해놓고 할게요. 니은의 축척변경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자 요것만 줄 거 봅시다. 과반수. 한 칸 밑에 출석위원 죽었습니다. 과반수. 한 칸 밑에 디귿. 둘째 줄에 5일 전까지 그것만 줄 꺼놓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리로 오세요. 여기서 보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척변경위원회 업무는 4개입니다. 4개. 그래서 제가 적어 놓게 해볼게요.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산정과 청산금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기타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D는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 밖에 이라는 그거를 답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이리 오세요. 여기서 오늘 요거 하나만 딱 깨야죠. 요거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그럼 옛날에 기출문제 이렇게 냈습니다. 축척 변경 성인에 관한 사항. 여기서 축척 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축척 변경 뭘로 고쳤다? 성인. 그러니까 이것만 읽어내면 틀릴 사람이 없어요. 왜 틀릴 수 없냐 할 때 요거는 시행이고 이는 성인이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외울 때 지력소관청이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계가 있다 없다 했지. 그러면 축척 변경은 승인사항이 여기 승인 있죠. 이 승인은 축척 변경위원회가 하는 것이다.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다. 시도지사가 하는 거지. 축척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시도지사. 근데 이게 시험의 난이도가 상입니다. 시험장에 가면 이 두 개가 구별이 안 됩니다. 오케이? 네. 축척 변경 시행 계획이 아니고 다시 하지. 축척 변경 승인이 아니고 시작.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그러다가서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요래만 따갔어요. 공시법 시간에 청산금이라는 말은 축척 변경의 절차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다른 데는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축척 변경의 절차에서 모든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다? 축척 변경위원회. 그럼 청산금 산정도 축척 변경위원회가 하고 청산금에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심의 의결도 축척 변경위원회가 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됐죠? 자, 그럼 요거 이제 통과했어요. 자,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는데 여기까지만 공부할 때는 요거를 갖고 설명하는 게 이해가 빠릅니다. 만약에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도시개발 사업하면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고야 돼? 안 받고야 돼요? 받고야 돼. 그럼 도시개발 사업하면은 예를 들어서 재건축한다, 재개발한다 이러면은 재개발위원회, 정비사업조합 결성해야 하네요. 해.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요. 축척변경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라면은 도민의 축척을 12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꿀 때 삼성동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해라. 그러면 재개발하면 재개발위원회 만들듯이 축척 변경하면 축척 변경위원회를 만들어라. 거기서 의결을 하고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고 해라. 됐다 안 됐다? 되죠. 그대로.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이것밖에 없는 거지. 맞죠? 네. 몇 분의 몇의 동의를 받는다? 3분의 2. 그래도 좀 전에 제가 보세요.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몇이다? 5명에서 10명. 그 중에 토지 소유자는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1. 거기는 2분의 1. 여기는 시작 3분의 2. 같아 다르다? 다르지. 됐죠? 그럼 이제 축척변경위원회 이제 합니다. 이제 시도지사 승인을 받았어요. 받았다면 시행공고입니다. 시행공고. 공고는 20일 이상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게시판에다가 강남구청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써붙이겠죠. 예를 들어서 2020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축척 변경을 하고자 하니 토지를 소유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 점유자는 자기가 소유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 주세요 라고 공고를 한다. 그러면 공고는 20일 이상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고가 되었다면 자기 땅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요거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 그러면 그 설치된 경계점을 기준으로 잡고 청량으로 들어간다며. 청량으로. 그럼 청량을 하면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 이래 놨죠. 이것도 상식으로 푸세요. 글자 속에 답이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지번별
조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기에 만약에 강남구 삼성동에 필지가 1000번지까지 있다면 1번지부터 1000번지까지 쭉 써내립니다. 써내리면 상식으로 보세요. 1번지에 소유자가 누구, 지목이 누구,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런 거를 쭉 써내린 게 지번별 조서. 우리 학원에서도 최소한의 여러분들의 성명, 주소, 휴대폰 번호는 저장을 해야 하네요. 해. 조서를 쭉 작성을 하는 것이. 됐죠? 자, 여기서는 두 가지만 필요합니다. 하나는 축척 변경하기 전입니다. 축척 변경한 후입니다. 축척 변경하기 전에 1번지의 면적이 300이라, 2번지의 면적은 500이라, 3번지의 면적은 700이다 이 말. 그럴 때 축척 변경하기 위해서 청량을 하니까 이거는 310이 나오더라 이 말, 이거는 500이 나오더라 이 말, 이거는 695가 나오더라 이 말. 그 말은 축척 변경 전과 후에 면적에 정감이 있답다 있지. 그러면 1번지 소유자는 면적이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늘어날. 그럼 입 다물면 됩니다. 맞죠? 네. 그럼 3번지 소유자는 면적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줄어들. 그럼 할아버지 지팡이 들고 구청으로 돌진해야 된대. 그래서 할아버지가 구청에 가서 이놈의 자식들 공무원들 할 일 없으니까 청량회가 남은 땅 면적 줄이놨다 노발대발해도 됩니다. 이때는. 그럼 구청 지적과장 나와야 됩니다. 나와가 할아버지를 달래야 돼요. 할아버지 대포집에 모시고 가서 막걸리 한 사발 사드리면서 할아버지 옛날보다 면적이 줄어들었죠. 줄어든 만큼 돈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론은 면적이 늘어나면 돈 내놔야 돼요. 면적이 줄어들면 돈 받아 가야 돼요. 그래야 공평하지. 맞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10제곱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5제곱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돈 내놔야 되죠.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보상금을 책정해야 된다. 해. 여기도 청산금을 산정을 해야지. 그럴 때 청산금 조사는 누가 하느냐? 지적 소관청이 합니다. 조사. 심의 의결은 어디서 하느냐? 축척변경위원회입니다. 쉽게 표현해 보면 만약에 자 삼성동에 여기가 도로라면 토지가 이렇게 쭉 있어요. 있다면 이 토지는 도로를 물고 있지. 그럼 땅값이 좀 비쌀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했으면 좋겠다. 90만 원 했으면 좋겠다. 80만 원 했으면 좋겠다. 이 조사는 지적소관청이 해가 축척변경위를 올려보내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좋다. 그러면 1제곱미터당 1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자. 이래 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보세요. 10제곱이 늘어났죠. 늘어난 사람은 돈 내놔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1제곱에 100만 원을 하기로 했다면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된다면 구청에다가 납부를. 오케이? 네. 그럼 이 사람은 5제곱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구청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갖고 설명을 하면 들어오는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 들어오는 돈은 얼마? 1000만 원. 나가는 돈 얼마? 500만 원. 미치는 장사다 남는 장사다 남는. 그럼 남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으로 가지고 가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부족할 수도 있답다. 있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부담. 그러면 남으면 지방자치단체 뭐다? 수입. 부족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이해됩니까? 네. 그럼 요 좌우 아래 위에 답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앞에서 뭐를 배웠냐 할 때 토지동입니다. 토지동.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뭐다? 있다. 거기도 앞뒤 답이 같아 안 같아? 같이. 여기도 같아 안 같아? 같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100만 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다면 이제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게시판에다가 제곱미터당 1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고지서 보냅니다. 고지서. 그럼 이 사람은 면적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납부해라고 납부 고지서를 보내고 이 사람은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받아가라고 수령 통지서를 보낸다 이 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고지서를 받은 거예요. 받았다면 이제 이의신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랬죠. 이 사람 면적 늘어났죠? 이의제기 한다 안 한다? 이 사람 면적 줄어들었죠? 이의제기 한다 안 한다? 그럼 자
둘 다 합니다. 둘 다. 자, 이 사람은 면적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놓은 사람은 금액을 납부해야 되거든. 납부하는 사람은 금액이 많다고 이직해야지. 맞죠? 네. 이 사람 면적이 줄어들었지. 받아가야지. 받아가는 사람은 또 적다고 이직해야 됩니다. 맞다. 우리는 관공서에 가서 울어야 돼요? 안 울어야 돼요? 울어야 깎아줍니다. 안 울으면 깎아주지 않습니다. 맞다. 광고.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 안 해줍니다. 내가 자꾸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그대로 딱 가져가세요.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지력소관청에다 갑니다. 심의의결.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심의의결자가 딱 넣으면 축척변경에서는 전부 다 축척변경위원회. 맞죠? 네. 축척변경입니다. 납부는 몇 개월? 6개월. 지급은 몇 개월? 6개월. 둘 다 날짜가 같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6개월. 그럼 이제 납부 지급이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를 하고 지력 공고를 정리하고 등기소에 알리고 소유자에게 알려주면 끝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요까지가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자, 이거는 4개를 이야기할 텐데 2개는 시험에 놓은 적이 없어요. 2개는 시험에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갑니다. 축척 변경은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그런데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2개가 있어.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2개. 그러나 답은 요겁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겁니다. 합병을 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어. 두 번째는 도시개발사업,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어. 자, 책에 잠깐 가볼게요. 작업에 476페이지를 갑니다. 가면은 맨 밑에 표를 보세요. 표를 보면은 승인 없이 축척 변경이 가능한 경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그래서 1. 합병만 줄 것이에요. 2. 옆으로 갑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에서 그 사업 시행지역에서 죽었습니다. 제외된 토지.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이 두 토지가 있거든. 이게 600분의 1입니다. 이게 500분의 1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두 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합병을 하려고 그러면 이 두 필지의 축척이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 다르면 안 해줍니다. 그러면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축척부터 같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600을 500으로 고치죠. 이때는 왜 축척 변경했다? 뭐 하기 위해서? 합병. 이때는 그럼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는 바로 이해되죠. 이게 도시개발사업지구거든. 요것만 치면 사업지구에서 제외돼서 이 제외된 지역에서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 없이 할 수마다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오세요. 두 번째는 여기에 경계점 표지 설치입니다. 자, 그럼 제 말이 여러분들 눈썰미를 한번 보겠어요. 경계점, 죄송합니다. 시행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어디와이다? X입니다. 왜 X냐면 이 경계점 표지 설치는 소유자가 합니다. 오케이? 네. 소관청이 하는 거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점유자. 그래서 책에 여러분들 제일 위로 가볼게요. 477페이지. 제일 위에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자, 죽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점유자. 위에다가 지적 소관청이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X. 지적 소관청이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그까지 해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오세요. 이럽니다. 자, 우리는 축척 변경 청량의 결과 면적에 정감이 있다면 청산을 한다. 하는데 청산을 안 해도 되는 또 2가지가 있어. 요거는 쉬워. 자, 처음에 책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477페이지에 동그라미 6번의 표 안에 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 나오죠. 1. 필지별 정감 면적이 밑줄을 긋습니다. 오차의 용범위 이내. 이는 이제 쉬운 거죠.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죽었습니다.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했다. 이거는 시험에 넣어도 틀릴 수 없는 문구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요 2개를 갖고 시험을 내거든. 자, 어떻게 되냐면 제 말을 들어보세요. 결론은 이겁니다.
등기해야 물건이 변하느냐 안 해도 변하느냐. 지금 이거를 갖고 합니다. 등기해야 물건이 변하느냐 안 해도 변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이죠. 공사가 준공이 됐어요. 그럼 공사가 준공이 됐으니까 장부를 정리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러면 축척 변경에 있어서는 정답입니다. 확정 공고 때 토지 이동이 일어난 걸로 보느냐, 장부를 정리했을 때 토지 이동이 일어난 걸로 보느냐 이 말이거든. 자, 이때는 자 시작. 확정 공고. 한 가지만 조금 이따가 배울 텐데 잠깐만 이리로 와보세요. 이리로 와보세요. 요거 하나 읽어보세요. 시작. 신규 등록. 그러면 답입니다. 이거는 신규 등록할 때는 장부 자체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러나 이거는 장부가 다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요 밑에 거는 전부 다 정리하기 전, 공사가 준공됐다, 확정 공고됐다, 이때 전부 다 토지이동이 일어난 걸로 봅니다. 전부 다. 오케이? 네. 그러나 이 신규 등록은 등록 자체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거는 등록을 해야 일어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 앞 단계가 전부 다 답입니다.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이죠. 오케이? 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지도 공부를 정리했을 답을 아직 하지 마세요. 정답입니다.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 일어나느냐, 지적 공부를 정리했을 때 일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자, 답은 공사가 준공이다, 지적 정리다.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앞 단계가 답이라니까. 오케이? 그럼 공사만 딱 준공되면 지도 공부 정리 안 해도 토지의 표시는 달라진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러면 신규 등록만 지적 공부에 등록했을 때 토지 이동이 일어난 걸로 봅니다. 나머지는 그것도 전부 다 앞 단계입니다. 결론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도 전부 다 공사만 딱 준공되면, 확정 공고만 딱 되면 장부를 정리 안 해도 토지의 표시는 달라진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래 됩니다. 작년에 이 시험이 2개가 나왔어. 하나만 해볼게요. 등기법입니다. 등기법. 토지 수용은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 원인 일자는 수용의 개시일, 수용의 재결일,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겁니다. 수용의 개시일, 수용의 재결일. 날짜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맞아. 그러면 답은 시작. 수용의 개시일. 그럼 재결일로 해서 틀린 걸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이거는 알잖아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등기 없이도 물건이 변한다. 그거는 알잖아요. 그 앞에 수용이 무슨 일이 옵니까? 개시일. 이걸 재결일 이래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 이러면 시험장에 가면 수용의 개시일이라는 말과 재결일이라는 말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왔냐 할 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글자를 보세요. 공사가 준공된 때, 공사를 착공한 때.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왜냐면 착공은 시작이잖아요. 준공은 끝이잖아요. 오케이? 네. 그럼 공사가 준공돼야 토지이동이 일어나는 거지. 착공했다고 삽 한 번 떴다고 해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진 걸로 보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오케이. 네. 그렇게 하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479페이지를 갑니다. 479페이지에 자, 요리로 오세요. 요리로 오세요. 지금 요거 배우러 가는 겁니다. 요거는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거든. 그 낼거리가 있어. 낼거리가 있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리로 와보세요. 자, 요리로 와보세요. 자,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처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등기부가 있거든. 지적 공부가 있어요. 그럼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소유자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있잖아요. 지금까지 배운 거는 변경을 배운 겁니다. 변경. 지금부터는 뭐를 배우느냐? 정정을 배웁니다. 정정. 정정은 수정하는 것. 즉,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 걸, 수정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정정. 자, 이리 와보세요.
등기법 시간에 전세금이 1억인데 2억으로 잘못 적었다. 이름이 송윤자인데 송윤아로 잘못 적었다. 이런 걸 바로 잡아야지. 그걸 무슨 등기라고 부른다. 시작. 자, 이게 시작. 경정등기. 그러면 여러분들 자, 너무너무 쉬운 거는 이거잖아요. 전세금이 1억인데 2억으로 잘못 적었다. 이걸 고치는 거는 시작. 경정. 전세금이 1억이 맞아. 살다가 2억으로 올렸어. 시작. 변경. 내 이름을 잘못 적었다. 고치는 거는 시작. 경정. 개명을 했다. 시작. 변경. 이는 등기법 지문이고, 등기법. 그럼 이걸 지적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 말. 그럼 지적법에서는 정정이라고 부른다면 정정, 수정했다. 이 말. 그러니까 여기서 토지의 표시를 잘못 적었거든. 요걸 등록사항 뭐라고 부릅니까? 정정. 그럼 여기는 사람 이름을 잘못 적었다. 그러니까 요거를 부를 때는 시작. 소유자 정정 이래 부르는. 그럼 여기서 등록상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등기법에서는 등기한다, 기록한다 이래 말하거든. 지적법에서는 등기한다고 그런다, 등록한다고 그런다, 등록. 그럼 등록된 게 잘못돼서 수정한다. 그래서 등록상 뭐다? 정정.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답은 등기와 지적은 답이 똑같습니다. 그 똑같다라는 말은 잘못 적은 걸 바로잡을 때는 항상 신은 불인자가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걸 바로잡을 때는 잘못한 사람이 바로잡아야 돼요. 그럼 잘못한 사람은 항상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보세요. 신청인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는 지적 소관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세요. 신청인이 애당초 지목이 전인데 답으로 잘못 적어줬다. 아니면 제곱 밑인데 평으로 잘못 적어줬다. 이 말이고. 이 지적 소관청이 잘못했다는 거는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하면서 잘못 적었다는 말이지.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이제 보세요. 신청인이 잘못했죠? 그럼 신청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지적소관청이 잘못했죠? 그럼 직권으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신은 뿌린 자가 거둔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가느냐면 이래 합니다. 항상 사회과학은 있잖아요. 원칙은 시험에 안 냅니다. 예외를 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답을 해볼게요.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치는 게 직권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요 표현이 딱 들어가면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니까 답을 두 개로 할게요. 두 개를. 자, 일단 알기 쉽게 할게요. 알기 쉽게.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알기 쉽게 합니다. 지적 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바로 잡아라. 어드와이더. 근데 바로 안 잡아. 그러면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마다 있다. 이건 알기 쉽게 설명.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설명을 하면 답입니다.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관계는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으면 안 되니까 지적소관청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 이거 잘못 등록됐는데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신청해라. 이래요. 요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딱 풀 때 세 가지가 딱 나오죠. 이해관계이거든. 등기법의 이해관계인은 수백 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마다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적법의 이해관계인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수월해. 칠판을 보세요. 지금 여기 배우고 있죠. 앞에 가면 요거지. 앞에 가면 이거지. 앞에 가면 시작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시작 면적, 경계, 좌표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청량을 했다면 항상 이렇게 하는 거죠. 청량을 하면은 면적이 변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 면적이 변하면 무슨 관계인이 있다? 그럼 이해관계인이 있으니까 직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지금 무슨 관계인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는 들고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그러면 이해관계인은 성낙서를 써준다, 안 쓴다? 안 써. 그럼 소송 걸어서 뭐 가져오라? 판결서죠. 법학 시간에 저는 영희와 철수라는 말을 아주 자주 쓰죠. 그러니까 어느 한 글자가 나오면
자동으로 오는 글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성낙서는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근데 성낙서는 불이익 보는 쪽에 써주는 게 성낙서거든. 그럼 불이익 보는 쪽은 성낙서를 안 써주지. 그럼 소송 걸어서 뭐 가져오라? 판결서. 고로 두 개 중에 한 개만 들어가면 됩니다. 둘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 하나만 들어가면 되지. 맞아요? 네. 이걸 이제 등기법식으로 공부하면 이해관계에는 성낙서를 써줘요? 안 써줘요? 안 써줘요. 근데 안 써주는데 또 100만 명 중에 한 놈이 또 써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써준 사람 인감을 첨부 시키라, 안 시키라? 시키라. 여기서 인감이 나오지. 여기는 그러면 인감은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하지. 판결서는 바로 갖고 가면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오는 게 등록사항, 정정, 청량성과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만 공부해, 조금 어렵게 공부해 볼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서 뭐를 배웠냐 할 때 이거를 배웠어요.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뭐다? 있다. 그러면 등록상 정정 청량성과도는 구청에 있다 이 말입니다. 구청. 그럼 구청에 있으니까 제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제출하는 게 한계가 있다. 그게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럼 신규 이리로 오세요. 자, 요거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를, 오케이?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는 게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그 서류가 청량성과도다 이 말입니다. 시작. 청량성과도.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다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등록상 정정에서는 제출해라 이 말. 오케이? 뭐 할 때는 제출해라? 등록상 정정. 그럼 정정.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지 말고 그냥 단순히 공부해 버려서요. 등록상을 정정할 때는 등록상 정정 청량성과도를 전반다. 자, 이리 와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갑의 땅입니다. 이게 을의 땅입니다. 실제 경계는 여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리로 잘못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가서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여러분들이 을인 것 같으면 순순히 응한다, 안 응한다? 안 응하지. 아니 내가 왜 해줘? 안 응하지. 맞죠? 네. 그럼 목소리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 멱살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멱살 잡는 신용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 큰일 납니다. 그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쭉 패고 싶어도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이때는 법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는 당연히 청량 다시 해보라 해야 하네요. 해. 그러면 등록상을 정정을 하면 청량을 해야 하네요. 해. 그게 청량 무슨도 성과도. 그러면 이거 청량을 했다면 청량 성과도가 있다 없다? 있지. 그걸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외우지 마세요. 왜 외우지 않냐 할 때 칠판을 봅니다. 제목이 뭡니까? 시작. 등록사 정정. 제목이 그대로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럼 이거는 대충 외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걸 갖고 말장난을 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잖아요 답이. 맞다 맞다 맞지.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자, 국어 시간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일단 해봅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뭘 해라? 신청. 그럼 직권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직권으로 해라. 오케이? 네. 근데 안 하면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상식으로 보세요. 정정은 잘못 적은 걸 바로 잡잖아요. 그럼 소유자는 당연히 그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 소유자는 당연히 바로 잡아 신청할 수 있어야지. 이해했죠? 자, 요거를 그러면 문자로 하면 등록상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할 때 그 오류가 신청인의 잘못인 경우 이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오덱스다 X 이래 되는 거야. 여기는 직권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어디서 토지 소유자가 안 하면 지적소관청에 직권을 한다는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근데 정정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있대,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직권으로 하여한다. 안 하면 토지소유를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조금 무서운 말을 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토지소유의 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오더와이더 다른 말 없잖아요. 다른 말 없다는 거는 직권으로 안 하면 뭘로 한다? 신청. 됐죠? 자, 좋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합니다. 이제 시험에 놓는 겁니다. 시험에 놓는 거.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해라. 오더와이더 근데 안 하면 토지소유자가 다시 바로잡으려고 신청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지적소유자는 직권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해관계는 있다면 안 되지. 맞아요? 네. 그럼 이해관계는 없다면 되지. 맞잖아요. 이해관계는 있다면 안 되지. 없다면 되지. 그래서 우리 법에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9개를 법에서 명시를 해놓은 게라 명시. 이게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시험 문제. 그러면 479페이지를 가세요.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한 정정 이래 나오죠. 그 A를 갑니다. A는 전체를 줄 것이에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칠판을 잠깐만 해보세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다 안 외워집니다. 그럼 다 안 외워지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감을 잡아야 돼요.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잠깐 와보세요. 자,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정리합니다.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는 뭐다? 있다. 그럼 경계 면적의 정감이 없다면 이해관계는 뭐다? 없다. 그럼 작년에 여기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경계 면적의 정감으로 이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는 시작 없다. 경계 면적의 정감이 없이 이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시작 있다. 요게 키입니다.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A는 외워야 됩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토지의 표시가 있죠. 자, 정리합니다.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시작 토지 이동. 그럼 달라졌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요거는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보고 장부를 시작 지적 정리.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최종 장부를 정리하는 게 지적공부 정리예요. 그러면 최종 장부를 정리하기 위한 초안이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러면 이걸 보고 장부를 정리한다는 거 이해합니까? 이거 보고 정리하잖아요. 그럼 이거와 다르게 정리가 됐으니까 이거 보고 다시 정리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 말이죠, 지금.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됐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지적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한 거 외워야 됩니다. 잘못 입력됐으니까 바로 잡아야지. 여러분 잘못 입력됐다. 제곱미터로 써야 되는데 평으로 잘못 적었다. 인천광역시로 써야 되는데 인천시로 잘못 적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D입니다. 작성, 대작성 당시 잘못 정리됐습니다. 그대로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로 갑니다. 면적 환산이 잘못됐다. 이래 나오죠. 제 손을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면적의 단위는 평입니다. 평. 지금은 제곱미터지. 그러면 한 평은 3.3058 제곱미터죠. 맞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볼까요? 이 토지의 면적이 100이다. 그러면 이걸 토지대랑에 옮길 때, 아직 면적을 평에서 제곱미터로 옮길 때, 그냥 3.3만 곱해주면 되지. 그럼 330이지. 계산하기가 쉽다, 안 쉽다? 빨리 대답하세요. 쉽죠? 네. 근데 이 토지의 면적이 예를 들어서 4,987 이래 놨어요. 이거 3.3을 곱해줘야 되거든. 공무원이 계산 잘못할 수도 있다,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면적 환산이 잘못됐다는 거랑 계산을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청량을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럼 새로운 청량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통과. 마지막 거 F를 봅시다. 면적의 정감 없이 그것만 줄 거예요. 뒷글자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면적의 정감이 없으니까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한 장 넘기세요. 지는 버리세요. 지는 버리세요. 지문이 너무 길어서 시험 문제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H하고 I하고 두 개를 묶어보세요. 자, 요거를 공부할 때, 보세요.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받은 이래 나오죠. 여러분들 제 손을 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적위원회에서 의결했어. 지적위원회에서 의결했어. 그럼 그 의결 결과에 따라서 장부를 수정하면 돼요? 안 돼요? 돼. 오케이? 돼. 다른 말로 좀 그럼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먼저 써볼게요.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지적, 청량, 적부, 심사가 있어요. 지적, 청량, 적부, 무슨 심사? 재심사. 다시 할게요. 지적, 청량, 적부, 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한다. 오더와이더 오.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죠.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이다. 오더와이더 오.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이다. 오더와이더 오. 근데 장부는 구청에 있다. 구청에 있다. 자, 지적 소관청입니다. 장부는 국토교통부에 있어요. 시도에 있어요. 구청에 있어요. 구청. 요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적에서는 지적위원회라는 게 있거든. 그 지적위원회가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이 지적위원회가 하는 업무의 대표적인 거는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재심사입니다. 그러면 이 글자를 볼게요.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재심사. 그러니까 청량을 했는데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사해달라 이 소리는 청량의 결과 분쟁이 발생했으니까 바로 잡아달라 이 소리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청량의 결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지적위원회다 이 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심제라 이심제. 그래서 심사, 재심사. 일반적인 민사재판은 2심제다, 3심제다, 3심. 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재판에서 하는 거는 판결서라는 게 있답다, 있지. 그러면 여기는 지적위원회에서 의결했지. 의결했으니까 의결서가 있답다, 있지. 이 의결서가 일반으로 치면 판결서와 유사하다, 유사하지 않다, 유사. 그러면 그 의결서를 가지고 수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이리로 오세요. 토지 소유자가 지적, 청량, 적부 심사를 지방지련에 청구했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했어. 그러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답다, 있지. 이제 여기서 끝이지. 그 위에는 없지. 그럼 재심사 했다면 결과가 있답다, 있지. 결과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내야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한테 보내야지. 시도지사는 구청에다가 보내야지. 그러면 구청에서는 여기서 적부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장부를 수정하면 돼야 안 돼요? 돼. 이 수정은 의결서를 보고 수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정정할 수마다 있다. 되죠?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지적위원회의 의결서가 일반으로 치면 판결서와 유사하다, 유사하지 않다, 유사. 그래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HI를 보세요. I에 토지 합필 등기 제한에 위반하여 등기 신청장 밑줄을 긋습니다. 등기관의 통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등기관이죠. 관공서다, 관공사이다, 관공서. 관공서에서 내려오는 거는 공신력이 있답다, 있지. 네, 그럼 설명을 할게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이거를 안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 글자만 딱 외웁니다. 등기소에서 통지가 오면 직권을 할 수 있다. 지적위원회에서 의결서가 오면 직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 안에 그 하나하나 외우는 거 이단이다? 아닙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외우고 있으면. 됐죠? 자, 요리 오세요. 등기부가 있고 지적공부가 있어요. 그 제가 옛날에 인감증명에서도 이게 나옵니다. 인감증명에서도. 자, 보세요. 여기에 토지가 있잖아요. 자, 이게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 자, 요게 두 필지입니다. 요거는 등기부고, 요거는 대장입니다. 대장. 그럼 소유자가 갑, 소유자가 갑, 소유자가 갑, 소유자가 갑. 이때 소유자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요거는 대장이고, 이거는 등기부입니다. 그러면 이 두 필지가 한 필지로 합필을 하는 거라.
그러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그럼 대장에서는 합의를 했어요. 오케이? 이거는 1월 2일 날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직 등기부에는 합의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등기소잖아요. 그럼 다시 해봅시다. 애가 1월 2일 날 태어났는데 바로 출생신고할 수도 있고 한 달 있다가 할 수도 있다 있지. 그러면 이거는 대장에서는 합의이 되었거든. 근데 등기부는 아직 합의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해버렸다 이 말. 그럼 매매는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등기부 고쳐졌어요? 아니면 이 부동산의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두 토지가 대장에서는 합의를 했다, 안 했다? 했다. 했는데 등기부에서 합의를 등기하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두 토지가 대장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등기부에도 합의를 등기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등기부에 합의를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 부동산에 지금 무슨 권이 있다? 저당권. 그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니까 등기소에서 빽 되돌려 보냅니다. 아, 이 토지에는 저당권이 있으니까 합의를 안 됩니다. 때려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시 이렇게 나누어야 돼요? 안 나눠야 돼요? 나누어야지. 맞지? 네. 맞아요? 네. 등기관에 통지가 있으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어요? 네, 되죠. 그럼 그까지만 딱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요리로 오세요. 요리로 오세요. 그럼 요거는 이제 해결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러면 나중에 9개인데 1개는 버려도 되거든. 버려도 되는데 나중에 8개는 오늘 요거만 딱 하나만 딱 해봅시다. 토지 이동 정리 기일서의 내용과 다르게 오더와이더 오 면적의 정감이 없이 오더와이더 오 지적위원회의 의결 오더와이더 오 등기소에서 통지 오 그것만 딱 하면 되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이제는 소유자를 정정을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내요. 그럼 소유자 할 때 여기는 이제 이랍니다. 답 보세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이제 등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기된 토지냐, 미등기 토지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된 토지는 잡으세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는 거예요. 미등기 토지는 뭐만 된다? 신청만 된다며. 이거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리 옵시다. 여기 옵시다. 이거 등기부입니다. 소유자가 송윤자입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에 공무원이 장부를 작성할 때 송윤자로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송윤아 펜이라 펜. 무의식 중에 아로 잘못 적었다 이 말. 그럼 지금 이제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그럼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송윤자. 지적공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송윤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등기. 그럼 등기부 보고 이거 그냥 자로 고쳐버리면 됩니다. 맞다. 맞지. 그러면 직권으로 할 수 뭐다? 있다. 자, 그런데 미등기를 봅니다. 미등기. 자, 이리라 보세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몇 개? 2개. 이때. 우리는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지도공부를 먼저 만든다. 지도공부. 그럼 지도공부를 만드는 게 신규 등록이에요. 그러면 이 칠판을 읽어보세요. 무슨 등기?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니까 이 등기부는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공무원이 여기다가 이름을 적을 때 송윤자로 적어야 되는데 송윤아로 공무원이 잘못 적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답을 할게요. 공무원이 이거를 적을 때는 공무원 스스로는 잘 적는다고 생각한다, 잘 못 적는다고 생각한다? 모의고사 치잖아요. 모의고사. 정답 체크해야 하네요. 해. 맞다고 체크했다, 틀리다고 체크했다? 당연히 맞다고 체크하는 거지. 그러면 공무원은 이거를 적을 때는 당연히 공무원 스스로는 잘 적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합니다. 잘 적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유자는 내 대장을 딱 보니까 내 이름이 잘못됐네.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자,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키를 잡을 때 정정은 잘못 적은 걸 바로 잡는 겁니다. 그럼 이리 와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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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처.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장부가 잘못됐다면 소유자는 당연히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 그럼 이건 시험에 안 내는 거지. 다 되니까. 다 되니까, 다 되니까. 맞죠? 네. 그러면 시험은 이걸 갖고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갖고 내느냐? 서류를 갖고 낸다. 요거는 조금 이따 지금 볼 거예요. 그럼 여기는 신청인이 잘못할 때는 신청을 할 수는 뭐다? 없다. 미등기는 다시 잘못했어요. 신청인이 잘못할 때는 직권을 할 수는 뭐다? 없다. 미등기는 직권을 할 수는 뭐다? 없다.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을 할 수는 뭐다? 없다. 요 직권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근데 요거는 시험을 갖고 서류를 갖고 냅니다. 그럼 답 해볼게. 여기서 답은 있잖아요. 소유자를 정정을 하든 소유자를 정리를 하든 서류는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적어놓고 해볼게요. 등기필 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이런 겁니다.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그러니까 지금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8월 달까지만 외우면 됩니다. 자, 시작. 등기필 정보,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 정보 자료. 그럼 칠판 오세요. 그러면 소유자가 신청회로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서류 들고 간다, 서류. 그러면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자 보세요.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부 들고 가면 됩니다. 요까지 이해됐죠? 네. 그런데 미등기는 등기부 있다 없다? 없지. 지금 뭐가 잘못됐습니까? 소유자. 그러면 미등기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내 이름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할 때는 근거 서류를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는 호적을 들고 갑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자, 시작. 가족관계 증명서. 혹시 오해 살 소지가 있는데 주민등록 등본을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왜? 소유자라는 것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 등본이 기준이 아닙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기준입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뭘 들고 간다? 호적. 그럼 그거는 쉬워요. 너무 쉽죠? 미등기는 뭘 들고 간다? 호적. 그럼 이제 등기된 게 이거다. 이건 시험 3번 났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진짜 시험 일어났어요. 이렇게가 다음 중 소유자를 정정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가 틀린 거 이놈이 틀린 거. 1, 2, 3, 4. 오케이? 네. 그럼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그럼 답은 몇 번이고? 5번이지. 등기 나오다가 가족관계 넣으면 안 되지. 맞다? 맞지. 그래가 이거는 23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출제위원이 이렇게 내놓고 난 다음에도 뒷목이, 뒤가 얼굴이 화끈 그린다, 안 그린다? 그리잖아요. 그래서 26회 때는 글자를 바꾸어 버렸어요. 어떻게 냈냐? 등기, 신청, 접수증 이래서 버린 거예요. 요 이제 등기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이거 안 외우면 문제 못 풀어내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신청, 접수증. 여기 등기, 신청, 접수증은 없잖아요. 그럼 말을 그대로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해봅시다. 칠판을 잠가봅니다. 이 자체는 지금 등기가 끝난 상태다. 끝난 상태 아니다. 끝난 상태. 등기 신청 접수증은 아직 등기가 끝났다. 지금 말 그대로 신청한 거다. 신청. 그 말이 소유자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지. 이건 안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칠판을 보세요. 조금 이따 배울 건데 바로 할게요. 이왕 했으니까. 칠판을 봅니다. 칠판을 봅니다. 아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아마추어 다 쏘가 넘어갑니다. 정합니다. 토지 소유자를 정정하고자 할 때, 저 칠판을 봅니다. 요 글자를 읽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를 정정을 하고자 할 때, 등기에 의한다. 오도와 있다. 요 글자를 토지의 표시라고 고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표시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 등기하면 오덱스다. X.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먼저 외워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전부 다 이거를 먼저 외우는 거예요. 제목을 탁 틀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들 보세요. 소유자라고 해야지. 토지의 표시는 오덱스타 X. 이래 됩니다. 감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최근에 시험에 놓은 거 이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진짜 이래 썼어요.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 이랬어요. 오덱스타 X. 이게 또 들어갔기 때문에 또 더. 그러면 이거는 가장 최근에 29회 때 놓은 문제거든. 오케이? 네. 요거는 그 앞에 놓으면 되거든. 그 앞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외웠는데 요래 딱 하니까 요거를 이제 안 쏘가 넘어가는 또 외웠어. 그러니까 출제에는 또 요 글자를 싹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있다가 요 글자가 지금 들어있었거든. 그러니까 또 오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앞에 글을 안 읽어서 또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게 출제위원회 이 문제는 정말 잘 낸 겁니다. 이 문제는 그 사람의 실력을 완벽하게 평가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낱말을 읽을 때는 꼭 또박 이렇게 읽으세요. 맞죠? 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볼 때는 주어, 목적어, 동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좀 쉬었다 하죠? 네.